당신의 몸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그걸 깨워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여성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감각이 사라졌다고 믿는 여성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생생한 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따뜻한 접촉, 부드러운 시선, 그리고 자신을 다시 여성으로 느끼게 해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잠든 감각을 깨우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부부관계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접촉을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저는 박세훈,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들을 만나며 노년의 건강과 삶의 비결을 전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지난 50년간 2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특히 60대 이상 여성들의 은밀한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부끄러움으로, 때로는 눈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제 환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70대 초반의 은숙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남편과 10년 넘게 대화가 단절된 채 살아왔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여성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늙은 몸뚱이일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숙 씨, 이리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당신의 몸은 아직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부끄러움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존재를 다시 느낀 따뜻한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은숙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남편과 스킨십 어색하기만 해요. 하지만 그들의 말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감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깨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용기.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그 용기를 찾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3가지를 얻으실 겁니다. 첫째, 당신의 몸이 여전히 민감하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부관계를 따뜻하게 되살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가능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몸이 지금 어떤 접촉을 원하는지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이 영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이제 그런 건 다 끝났어. 특히 여성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스킨십이니 감정이니 그런 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지난 5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년 여성의 감각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깨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몸이 아직도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다. 유직 10대 후반의 미경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스킨십이 끊긴 지 15년이 넘었고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낯선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할머니일 뿐이에요. 제 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경 씨,
최근에 따뜻한 손길이나 부드러운 접촉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목욕 중 우연히 자신의 목덜미를 스쳤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오랜만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미경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의 70%가 스킨십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놀랍게도 나이 들수록 여성의 감각은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위에서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의 껍질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스칠 때, 혹은 누군가의 손길이 우연히 닿았을 때 온몸이 전율했던 그 느낌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매 우리의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감각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촉각은 단순히 피부의 반응을 넘어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스킨십은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유대감을 높입니다. 미경 씨가 목덜미를 스쳤을 때 느낀 따뜻함은 바로 이 호르몬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간단한 실천법을 제안 드릴게요. 오늘 밤 조용한 시간을 내어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어깨나 손목 혹은 목덜미를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손끝으로 천천히 피부를 쓰다듬으며 그 느낌에 집중해보세요. 따뜻함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미소가 지어지시나요? 이 작은 접촉이 당신의 감각을 깨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의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실천을 시도해 보셨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자신의 감각을 부정하거나 부끄러워하시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런 걸 하시며 스스로를 가두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감각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70대, 80대에도 여전히 당신의 몸은 살아있고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경 씨도 처음엔 부끄러워했지만 그 작은 접촉을 계기로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이제 남편이 제 손을 잡아도 어색하지 않아요. 얘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녀의 변화는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다시 받아들인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느껴보셨나요? 혹시 오랫동안 그런 순간을 잊고 지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각은 단순히 스킨십을 넘어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걸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특정 부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과연 그 부위들은 어디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잊고 지내는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민감한 부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부위들이 어떻게 부부관계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각을 깨우는 건 꼭 성적인 접촉이어야만 한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시지만 제가 지난 5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여성 환자들을 통해 깨달은 진실은 다릅니다. 여성의 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위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목덜미를 스치는 손길 손목을 잡는 따뜻한 온기, 혹은 등에 닿는 부드러운 마사지, 이런 작은 접촉들이 때로는 젊은 시절의 설렘을 불러일으키고 부부관계에 따뜻한 불씨를 지피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도 묻지 않았던 그 민감한 부위들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70대 후반의 정자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남편과 스킨십, 그건 먼 옛날 이야기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우연히 정자 씨의 뒷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정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그때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고 눈빛은 생기로 빛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자 씨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단지 누군가가 그 감각을 깨워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여성의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적인 부위가 아닙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들수록 목, 뒷목, 손목 등 엉덩이 같은 부위에 촉각신경이 더 예민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스치는 가벼운 접촉이나 따뜻한 손길은 옥시토신,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미국 심리학 회의론의 연구에 따르면 비성적인 스킨십을 자주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정서적 안정감이 50%더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을 때 온몸이 따뜻해지던 그 느낌을요. 정자 씨의 이야기는 단지 그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60대 후반의 수연 씨는 남편이 저녁 식사 후 그녀의 손목을 잡아준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가볍게 잡아준 거였는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랜만에 남편이 저를 여자로 봐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잊고 지냈던 부위들은 단순한 피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위들은 우리의 감정을 깨우고 우리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 보물 창고예요. 그리고 그 보물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부드러운 접촉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간단한 실천법을 제안 드릴게요. 오늘 저녁 파트너와 함께 산책을 나가보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아보세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껴보시고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만약 산책이 어렵다면 집에서 1분간 서로의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보세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부부관계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데 집중해 보세요. 이 실천을 시도해 보셨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접촉을 어색하거나 부끄럽게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스킨십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이 나이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하시며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감각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70대, 80대에도 당신의 몸은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자 씨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남편의 손길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마음이 열렸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요즘 남편이 제 목덜미를 만질 때마다 웃음이 나요. 우리 부부가 다시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그녀의 변화는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한 따뜻한 순간이었죠.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에서 어떤 부위가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파트너의 손길이 닿았을 때 특별히 따뜻하게 느껴졌던 곳이 있으신가요? 그 부위는 단순한 피부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과 존재를 깨우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시 바라보는 일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몸을 다시 바라보며 그 감각을 통해 자신과 재회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놀라운 가능성 함께 찾아볼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혹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찬찬히 바라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나이 들었으니 굳이 볼 필요 없어라며 고개를 돌리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5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시 바라보는 일은 단순히 외모를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다시 만나고 자신의 존재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재회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직도 얼마나 아름답고 살아있는지, 그리고 그걸 발견하는 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65세의 혜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굽어 있었고 눈빛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제 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부끄럽기만 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묻어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남편과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몸을 그저 기능하는 도구로만 여겼다고 했어요. 젊었을 땐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냥 늙은 몸뚱이에요.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혜진 씨,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거울 앞에 서서 우스분간 자신의 몸을 바라보세요. 특히 손목이나 하체 같은 부위를요. 이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일주일 뒤 혜진 씨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게 바로 나구나. 저도 아직 예쁜 부분이 있네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손목을 그리고 하체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나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단순히 피부를 본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혜진 씨의 눈물은 부끄러움이나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한 따뜻한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혜진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여성은 정서적 안정감이 40% 더 높다고 해요. 미국 심리학회의 한 연구에서는 자신의 몸을 규칙적으로 관찰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여성들이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나이 든 여성들에게 이 과정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를 넘어 자신과의 깊은 재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걸 피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왜 자신의 몸을 다시 바라보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몸은 단순히 움직이고 일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혜진 씨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손목을 보았을 때 그녀는 단순히 피부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손목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남편의 손을 잡고 수십 년간 삶을 버텨온 자신의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부부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어요. 한 달 뒤 혜진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요즘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줄 때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제 여러분께 간단한 실천법을 제안 드릴게요. 오늘 밤 조용한 시간을 내어 거울 앞에 서보세요. 조명을 부드럽게 켜고 5분간 자신의 몸을 관찰해 보세요. 손목, 어깨, 하체, 어디든 좋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이 작은 실천이 자신감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억지로 예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과제를 시도해 보셨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시곤 해요. 이 나이에 뭐가 예쁘겠어 하시며 스스로를 가두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당신의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중합니다. 60대, 70대, 80대에도 그 몸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담고 있는 보물창고예요. 혜진 씨도 처음엔 거울 앞에 서는 게 어색했지만 그 작은 용기를 낸 뒤로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제 몸이 고맙게 느껴져요. 이 몸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잖아요.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셨나요?
혹시 오랫동안 그걸 잊고 지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리 자신의 몸을 다시 바라보는 일은 단순히 외모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감각, 당신의 존재를 깨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부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만의 감각 보물창고 함께 찾아볼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 몸에서 가장 민감한 곳은 어디인가요? 아마 처음엔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질문을 처음 던졌을 때 대부분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셨죠.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이 단순한 피부나 근육이 아니라 감정과 이야기가 담긴 보물창고라는 걸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 감각의 보물창고를 열어보며 뜻밖의 대답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부부관계를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60대 후반의 수진 씨는 제게 처음 왔을 때 남편과의 관계가 식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부부는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 같아요. 스킨십 생각도 안 나요.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진 씨, 남편이 혹시 어딘가를 만져줬을 때 따뜻하거나 특별한 느낌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제 손목을 잡을 때마다 온몸이 따뜻해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순간 수진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여전히 반응하고 그 반응이 단순한 피부 접촉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진 씨의 이야기는 단지 그녀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70대 초반의 영희 씨는 저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남편의 다정한 눈빛이 제게 가장 큰 자극이에요. 그 눈빛을 보면 제가 아직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감각은 단순한 물리적 반응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걸 일깨워줍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의 비성적인 스킨십은 정서적 유대감을 50% 이상 높인다고 해요. 손목을 잡는 손길, 다정한 눈빛, 혹은 따뜻한 미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각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왜 이런 대답들이 제각각일까요? 우리의 몸은 각자 다른 삶의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진 씨의 손목은 그녀가 아이들을 안고 남편과 손을 잡으며 보낸 수십 년의 흔적을 담고 있었어요. 영희 씨의 경우 남편의 눈빛은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간직해온 사랑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죠. 이처럼 감각은 단순히 피부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연결된 결과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든 여성의 60%가 비성적인 접촉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어요. 이는 우리의 몸이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손길이나 시선이 닿았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던 그 느낌을요. 이제 여러분께 간단한 실천법을 제안 드릴게요. 오늘 저녁 파트너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내어 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나를 어디 만지면 기분이 좋아?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을 나누다 보면 서로의 감각 보물창고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손목일 수도, 어깨일 수도, 혹은 다정한 눈빛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대화 자체가 부부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대답을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나누는데 집중해 보세요. 이 질문을 시도해 보셨다면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부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대화를 시작하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시곤 해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이나 스킨십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이 나이에 무슨 이런 걸 하시며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감각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대, 70대, 80대에도 당신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수진 씨도 처음엔 그 질문을 어색해했지만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마음이 열렸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요즘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아줄 때마다 웃음이 나요. 우리 부부가 다시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그녀의 변화는 단순한 대화에서 시작된 마음의 연결이었죠.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감각 보물창고는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파트너의 어떤 손길이나 시선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들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다시 일깨우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일은 부부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예리 다음 시간에는 이 부드러운 접촉이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활시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감각이 가져올 새로운 시작, 함께 기대해 보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이 닿았을 때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순간 말이에요. 저는 지난 5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며 그 작은 접촉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아왔습니다. 부드러운 스킨십은 단순한 피부의 마찰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부부관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부활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드러운 접촉이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70대 초반의 민서 씨는 제게 찾아왔을 때 남편과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부부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사랑, 그건 젊은 시절 얘기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서 씨는 뜻밖의 순간을 경험했어요. 잠결에 남편이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던 거예요. 그 순간 민서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반응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감정이 깨어나는 건강한 신호였습니다. 민서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스킨십은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해요.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을 완화하며 심지어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의 회 이상 스킨십을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30% 낮았다고 합니다. 민서 씨가 남편의 손길을 통해 느낀 따뜻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을 때 온몸이 살아나는 듯한 그 느낌을요. 이 부드러운 접촉의 힘은 단순히 신체적인 반응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불씨가 됩니다. 60대 후반의 은주 씨는 남편과 대화가 줄어들면서 점점 멀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제안한 작은 실천을 시작한 뒤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저녁에 남편과 손을 잡고 5분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젠 그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은주 씨의 남편도 달라졌어요. 요즘 아내가 먼저 손을 잡아주니 저도 더 다정해지고 싶어져요. 이처럼 부드러운 접촉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간단한 실천법을 제안 드릴게요. 오늘 밤 파트너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내어 5분간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쳐 보세요.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껴보세요. 만약 그게 어색하다면 잠들기 전 서로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어 보세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접촉이 부부관계를 되살리는 불씨가 될 거예요. 억지로 뭔가를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순간을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이 실천을 시작하셨다면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부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킨십을 시작하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시곤 해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이런 행동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 나이에 무슨 손잡기야 하시며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과 접촉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60대, 70대, 80대에도 당신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민서 씨도 처음엔 남편의 손길이 어색했지만 그 작은 접촉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마음이 열렸습니다. 2달 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요즘 남편이 저를 안아줄 때 제가 다시 젊어진 기분이에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어요.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파트너와 따뜻한 접촉을 나누셨나요? 혹시 오랫동안 그걸 잊고 지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접촉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감각을 깨우고 부부관계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순히 손길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어떻게 이 감각을 계속 간직하고 더 깊은 부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 함께 마무리해 볼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 여성의 감각이 얼마나 생생히 살아있는지, 그리고 그 감각이 어떻게 자신과 부부 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75세의 경숙 씨가 이 영상을 보고 저에게 보내온 편지는 그 여정의 따뜻한 결실이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20년 만에 남편과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 매일 밤 서로의 등을 쓰다듬으며 잠이 들어요. 저는 다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짧은 편지에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경숙 씨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시지 않나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첫째, 당신의 감각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목덜미를 스치는 손길, 손목을 잡는 따뜻한 온기, 혹은 다정한 눈빛이 그 감각을 깨울 수 있죠. 둘째, 자신의 몸을 다시 바라보는 일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자신과의 재회입니다. 거울 앞에서 5분간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거예요. 셋째, 부드러운 접촉은 부부 관계를 되살리는 불씨입니다. 매일 밤 1분간 서로의 손을 잡거나 등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거리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용기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어떻게 해? 라는 망설임이 들 수 있어요. 저도 압니다. 한국 문화에서 스킨십이나 감정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경숙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20년 만에 용기를 내어 남편의 손을 잡았고, 그 작은 행동이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그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반응은 단순한 감각을 넘어 당신의 삶에 따뜻한 빛을 가져올 거예요. 이제 작은 과제를 드릴게요. 오늘 밤 종이와 펜을 들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 몸에서 가장 생생히 살아있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손목일 수도, 어깨일 수도, 혹은 서로의 눈빛일 수도 있죠. 그 대화가 당신과 파트너의 새로운 여정을 열어줄 거예요. 이 과제를 시도해 보셨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떤 대답을 나눴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영감을 줄 거예요. 감각은 생명입니다.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며 사랑과 접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기다림의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부부관계와 삶의 비결을 함께 탐험해 볼게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 우리 함께 내디뎌 볼까요? 따뜻한 마음으로 다음에 다시 만나요.